아빠 이거 내 계좌야? 네 거란다. 이거 넣은 돈은 2천인데 이게 좀 돈이 왜 이렇게 커져 있어? 네가 커오는 십몇 년 동안 이 산업도 이 회사도 무럭무럭 자랐단다. 아빠가 만든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열심히 커가고자 하는 그 노력, 그게 이 돈을 만들어 준 거고 이게 바로 투자라고 하는 거란다. 그만한 교육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뭘 살까요? 자, 우리가 그런 얘기는 나눈 것 같습니다. How, why. How는 아까 증여의 1, 2, 3 방법으로 해라고 했죠. 세 가지 방법. Why, 절세입니다. 절세. 세금을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안 내죠. 왜냐하면 공제 범위 이내이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남는 질문은 뭐죠? What? What. 근데 이거 알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긴 돼요. 투자에서 what을 안다는 건, what을 맞춘다는 건 위에 있는 두 가지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 궁금한 게 아무리 자녀 포트여도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유망한 그 무언가를 사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분산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쵸, 그쵸. 얘기했잖아요. 10년 너무 길다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한 10년 봐야 되죠. 근데 10년이 미니멈인 거고 네. 10년 뒤에 돈을 더 얹어준다는 개념의 10년인 거고 지금 사놓은 게 10년 지났다 해서 팔 거 아니잖아요. 네. 이거 러프하게 언제 쓸까요? 한 30 넘어서? 저는 30년 쓸 것 같아요. 30년.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20살, 20대 애가 자취를 하겠죠? 어딘가에 대학을 가서 뭐 자취를 한다고 칩시다. 전세 없을걸요. 당연히 렌트일 것 같거든요. 또는 렌트 해라고 할 것 같아요. 보증금에 대해서 내가 많이 도와줄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 다음에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 먼저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더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결혼할 때도 부모님이 돈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 저는 작게 시작했으면 좋겠거든요. 부모의 도움 없이. 오히려 그 후에 저는 제가 사업을 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 새로운 도전이라는 게 제 기준에서는 저는 사업을 하는 게 모든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그런 힌트를 줬다면 저는 좀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면 도와주는 거는 애를 나약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냐면 일단 너무 부족하지는 않게 너무 풍부하지는 않게 적당히 지원해주면서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요. 자취방도 막 국물 같은 거 이런 거 안 돼요. 옥탑방 좀 살게 하고 반지하도 좀 살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나이 때는 해도 돼요. 재밌을걸요? 그렇게 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서 막 결혼해요. 그리고 제일 처음은 아마도 안정적인 직장 스스로 막 찾아보면서, 왜냐면 주변 사람들 다 그 얘기 할 거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대기업이겠죠? 지금 있는 대기업이 그때도 있을 겁니다. 별 차이 없을 거예요. 대기업 들어갔습니다. 대기업 들어가서 10년 딱 지나보잖아요. 10년까지는 안 걸립니다. 제가 일했던 것처럼 한 7년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은데 7년 정도 일하고 애가 명절 때 저한테 와가지고 조금 약간 진지한 톤으로 아버지 제가 대기업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때 드디어 기다리던 게 왔나? 솔깃해요. 뭘 네. 해보고 싶니? 그 뭘 해보고 싶다는 것이 저는 세상을 되게 이롭게 바꿀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는 내 아들이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일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 엄청 도와줄 것 같아요. 뜻이 생긴다면 정말 있는 힘껏 도와주고 싶고, 또 다른 시나리오 생각한 거는 7년차가 됐는데 너 회사 생활 어떠니 요새? 만약에 금융권 취업했다면 막 토스 이런 데겠죠. 초거대 대기업. 그런데 다니고 있겠죠. 일 진짜 힘들거든요. 돈 진짜 많이 줘요. 복지 좋아요. 그래, 토스 생활은 어떻니? 저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금융인이 되고자 토스 들어왔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일하는 것도 딱딱한 문화 없고 너무 좋아요. 사람도 좋고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 너무 좋은 얘기구나. 끝입니다. 돈 안 준다 소리예요. 에? 만족스럽다는데 그럼 이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문사 거기에 저희의 돈을 어떻게 더 쓰면서 할지 뭐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냐 와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아이디어가 있고, 아이디어는 터무니없어도 돼요. 그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해보고 싶다 이러면 어차피 한두 번 실패할 거니까 그럼 그때 줄 것 같기 때문에 그 시점은 24, 5 군대도 갔다 와야 되니까 4, 5에 나와서 토스 들어가가지고 7년 일하고 나온 것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저는 30대 초중반 예상합니다. 근데 사실 20대까지는 알바를 하든 뭐 그런 식으로 대기업 입사해가지고 큰 돈을 벌든 간에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에 큰 돈이 안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쵸. 좀 많이 경험을 하고 진짜 뜻을 펼치고 싶을 때 비로소 큰 돈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 시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딱 그렇게 생각해요. 오. 왜냐면 젊을 때는
경험이 중요한 거잖아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뒤에 가면 뜻이 생기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요. 많은 경우에는 그 돈을 모으다가 죽어버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벤처 투자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엔젤 투자가 있는 거고 그래서 주식과 채권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뜻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벤처 기업들과 그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로망과 존경을 가지고 있다고요. 거기는 투자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다 진짜 꿈으로 이루어진 시장이거든요. 그게 훨씬 저는 계산적인 이곳보다 매력적이에요.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 사회생활을 충분히 한 제 아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세상을 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때 내준다면 사실 30년이 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만들어놨던 코스대로 한다면 지금 얼마나 세법 기준이긴 하지만 2억 4천 조금 더의 돈들이 계속 들어가서 30년 동안 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늘었을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상상이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되고 몇 개의 테마 ETF 골라서 줬겠죠. 몇 개는 없을 수도 있어요. 살아남은 게요? 네. 몇 개 근데 없을 수도 그 있어요. 살아남은 걔네들이 확 올렸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또 경험 중에 하나는 자녀 포트 짤 때 기억해둬야 될 내용입니다. 30년까지는 제가 투자의 긴 지평을 전부 다 기억도 못하고 그렇게 오래 한 사람들 좋은 결과를 본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업에 일할 때도 이미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거의 잡주 매매를 20년 동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제대로 된 투자는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작 한 10년 정도 차 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한 20년 차? 그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 또는 좋은 레코드를 쌓고 있겠죠. 하지만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공적인 투자를 이루어낸 제가 실제로 본 성공 사례가 너무 적다는 게 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미국 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미국 예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근데 30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20년짜리는 조금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입사를 했을 때 10년 전에 입사했던 선배님들의 얘기. 지금 보면 20년짜리잖아요. 뭐가 있었냐면 반도체로 한번 맛이 간 적이 있고 바이오로 한번 맛이 간 적이 있고 AI 한번 왔다 갔었고요. 전기차 한번 왔다 갔었고요. 태양광 한번 왔다 갔었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공적인 투자, 성공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방사능 원자력 마찬가지입니다. 다 중간에 한 번씩 망했었어요. 조선 봐봐요. 제가 있을 때 망했어요. 근데 조선 날아가는 거 보면서 진짜 난 죽을 때까지 조선은 쳐다도 안 봐야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의 모든 투자금이 가루가 되는 거 봤다니까요. 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10년 지나니까 지금 어때요? 이게 살아남은 자들의 파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요. 무조건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1, 2년 정도만 봐도 많은 것들이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전기차 무조건 늘어나겠죠. AI 무조건 발전하겠죠. 반도체 무조건 늘어나겠죠. 바이오 무조건 더 투자가 일어나겠죠. 이런 거는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떠한 별의 별 이상한 이유로 그 산업이 한번 망가졌다가 오라오거든요. 그 망가졌을 때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 포트도 분산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분산을 하기 위한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자녀 포트를 짜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전제를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30년 보고 사는 거예요. 그죠? 자, 30년.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이거? 이게 상상도 안 돼요. 상상조차 안 되잖아요. 네. 그 30년이라는 걸 논의를 하는 게 우리가 가치가 있나? 이거 시간 아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당장 몇 년 뒤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제가 0살 때 지금의 나를 상상했겠어요? 지금의 나를 상상했으면 그때 인터스텔라처럼 돌아가가지고 삼성전자를 사, 코인을 사. 코인을 사. 코인 사면 다 끝나겠구나. 음.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 내렸냐면 자녀 포트에 30년 보고 누군가가 30년 가지고 갈 주식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질문이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거 의미 없다고요. 그러니 자 3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응? 그러면 뭘 사요? 자 들어봐요. 고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 세대 때 인기가 많을 직업군이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근데 자녀는 30년 뒤에 성인이 되는데 30년 전에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켜요. 지금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킬 때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직업을 시키겠죠. 그죠. 4세 고시반부터 해서 이런 게 많다고 합니다.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각자의 존중을 하겠지만 우리는 최첨단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자녀에 대한 고민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내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얘기했던 직업들 지금 인기 없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수많은 직업들이 또 인기가 없었어요. 제 사촌 동생 정도의 세대에는 또 다른 직업들이 인기가 있었지만 크고 나니까 또 없었어요. 그 사이클은 변한 적이 없다니까요. 언제나
우리가 지금 좋다고 생각했던 직업, 음. 지금 인기 있는 직업, 그걸 애한테 교육시켜요. 애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직업을 택했을 때 좋은 직업일 확률은 없다니까요. 지금 모든 과거의 내용이 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만족도는 다를 수 있죠.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다양한 직업군들이 얘기를 못하겠어. 그 다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그 반복을 한다는 건 확률적으로 이미 틀려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뭘 할지 모르겠다고 지금 확실한 걸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AI 때문입니다. 자, 30년이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제 개인적인 근거 첫 번째는 통계입니다. 통계. 통계적으로 내가 어릴 때 좋다고 들었던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AI입니다. 자, AI 우리 계속 애써 무시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이거 진짜 끝났어요. AI가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바꿔놓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영상을 추천드릴게요. 지식인사이드 채널에 제 좋은 컨텐츠가 많더라고요. 거기서 김대식 교수님 나온 거 일단 보면 머리 한번 꽝 딱 열어주고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벽 교수님이라고 있거든요. 조벽 교수님은 조금 더 리얼한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좀 더 현실적이에요. 진짜 현실적으로 내가 자녀를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을 시키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줘요. 그러니까 약간 주변에 또래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내 자식을 위한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항상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AI 시대이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미래에는 직업이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조금 해주는데 들으면 진짜 많은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영상들 챙겨보면서,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며 AI를 써보면서, 사실 클로드 나오기 전까지는 쏘쏘했어요. 고만고만 쓰고 있었는데 저 클로드 딱 쓰고 나서요, 진짜 세상이 바뀌겠구나.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기반한 일은 의미가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예측과 예상의 구분이었어요. 자, 우리가 회사 다닐 때 일 잘한다는 사람, 예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측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이런 자료가 맞겠지. 또는 우리 팀장님이 또는 우리 대표가 이런 자료를 조금 더 원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게 예측인데, 예상은 회사의 대표가 하는 미래에 대해 도전할 때마다 하게 되는 그런 의사결정이 예상이잖아요. 이 예측과 예상이 있는데 여기서 AI가 완전히 커버하게 되는 게 예측의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상하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우리 회사를 이끌어 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쇼츠를 10개를 찍어야 될까? 5개를 만들어야 될까? 롱폼을 화질을 올리는 게 좋을까? 템플릿을 바꿔볼까? 이런 고민은 제가 되게 많이 하죠. 요거는 뭐가 더 좋다 이런 것도 없고 그야말로 미래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데 대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예상을 기대하진 않고 시키지 않잖아요. 예측을 많이 시키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우리의 일은 예측과 예상으로 나눠지는데 AI가 예측을 커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측을 잘하기 위한 훈련을 16년 동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질 정도의 시대가 된다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처음 봤을 때의 반응 같은 거예요. 야, 내비에 많이 의존하면 내가 길을 외우지도 못하고 내가 집에도 못 찾아가는데 그게 무슨 운전자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내비는 평생 우리 곁에 있었죠. 그것처럼 AI가 내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계속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명한 박사님 한 100명을 내가 항상 뒤에 데리고 다니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져요. 그러면 내 뒤에 엄청난 지식을 가진 100명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바로 물으면 알려줘요. 그럼 누군가 얘기하겠죠. 야, 네가 그래도 익히고 있어야지 남한테 의존하게 돼? 그러면 그게 네 지식이 아니잖아 라고 누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떠난다니까요. 그러면 그 지식을 활용할 줄 알면 되는 거겠네요. 나는. 네. 그리고 활용이라는 게 예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상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걸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저 영상의 출발점 같은 거였어요.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저게. 명확한 답은 없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오답은 있어요. 지금 한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저는 저런 영상을 진짜 많이 찾아보고 많이 듣고 관심 가지는 편이란 말이에요. 저런 걸 들으면서 최첨단에 살면서 나의 직업도 드라마틱하게 많이 변했지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환경들이 변해가고 있어서 나의 직업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30년 뒤를 내다보면서 자녀의 교육을 고민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매우 극단적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의미에 가깝다니까요. 네. 그 무의미에 가깝다고 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런 세상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한테는 없는 답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저기서 2번은 뭐가 나와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교육 이제 바뀔 거다. AI가 생겨서 이제 다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 첫 번째입니다. 30년은 무의미하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10년은 유의미한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아요? 여전히 10년도 무의미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3년 앞을 보고 쫓아가다 보면 변화가 느껴지겠구나. 네, 쫓아가면서 변화를 느끼는 대로 나의 방향을 틀어주면 10년은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이 방식대로 가야만 30년이 유의미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저거를 반복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누군가가 30년 보고 애한테 뭐 사줘야 될까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년 뒤를 보고 지금 투자하시고 3년 뒤에 재평가하고 진짜 아니구나 싶으면 버려야겠죠. 근데 여전히 크고 있다 또는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다 가지고 가야 될 거고 또 3년 뒤에 또 3년 뒤에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애한테 의미 있는 성공적으로 실현된 30년이라는 것을 줄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세상의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옛날의 30년이 지금의 거의 3년일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의 3년 앞을 내다본다는 건 느린 세상을 살아온 우리한테 30년 뒤를 예측하는 거랑 비슷해요. 미래는 모릅니다. 근데 지금이 틀렸다는 것만 계속 아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데요? 그건 모르겠어 라는 되게 어려운 답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익숙한 거를 쫓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통계적인 의미, AI,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있었는데 양자 컴퓨터. 이세돌 구단을 바둑으로 이겼던 알파고라는 친구가 1억 년 동안 생각하는 것을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몇 초 만에 끝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나오는 순간 지식 기반의 모든 산업이 무너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들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기술 기업이 많은 도시 어디죠? 실리콘밸리? 네, 그쪽에 이제 총수들이 자녀들 교육 안 시킨다고. 양자 컴퓨터 이론이 나오자마자 자퇴를 시켰고 지금처럼 지식을 쌓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조차 뭐가 답인지는 모르잖아요. 다른 시도를 하는 거예요, 막. 다른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가 맞는지는 그 다음 얘기예요. 중요한 건 전통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슬픈 얘기일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가 아이를 놓으면 당연히 전통적인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걸 그대로 따라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면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벗어나야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벗어나는 게? 사실 여기에 살고 있다 보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다 사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그거는 어쨌든 대학 입시라는 것을 목표로. 기준으로 우리 자원급제 과거 시험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잖아요. 그게 많이 바뀔까 싶기는 해요. 그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초중고가 다 바뀌어 있고 초중고를 위해서 유치원까지 가 있고 4세곳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중에 무엇을 내가 바꿀 수 있을지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내가 나의 자녀에게는 어떻게 다른 교육을 시켜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해볼 수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더 창의적이고 주체적이고 그런 활동을 채울 수 있는 여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체능을 시킨다든지. 예체능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죠. 예체능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방식의 교육들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볼 만하죠. 그래서 제가 내린 또 하나의 결론 봐봐요. 초장기 어차피 의미 없다고 했잖아요. 3년 정도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에 가지고 있는 정보로 해볼 수 있는 3년 뒤의 미래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ETF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ETF로 포트를 짜야 되는데 결국에는요. 우리가 자녀 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건 두 가지인데요. 지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통계가 명확한 거. 근데 이 명확이라는 정도가요. 진짜 장기 수익률의 통계가 명확히 있는 것. 뭐가 있죠? S&P 500. 네, 그런 게 첫 번째 후보입니다. 오히려 매우 전통적으로 갔다고 볼 수 있으나 이거는 ETF의 특징이죠. 지수의 특징이죠. 어차피 이 자체가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매우 긴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장 오래된 걸 담는 게 제가 첫 번째로 내린 결론입니다. 30년치에 대한 통계가 명확한 S&P 500이어야 앞으로 30년 뒤에도 적어도 투자의 근거, 투자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하나 더는요. 3년 뒤에도 계속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의 완전한 미래 산업.
지금 막 미래산업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예를 들면 수소차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나르는 자동차? UAM.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여전히 우주나 이런 네. 거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현이 되고 있진 않은 걸로 그렇죠. 느껴지거든요. 네. 그 중에 일부는 없어질 거고요. 네. 일부는 엄청난 꽃을 피우겠죠. 그 중에 뭐가 될지를 고르는 것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기보다, 왜냐면 그것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 그럼 다 사면 되겠네요. 다 사거나 선별을 하는 기준을 정하자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른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자녀의 계좌에서 포트를 짤 때 이런 구조로 짜야 된다는 거고, 30년 뒤에 이게 되겠지라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너무 짧고요. 우리는 3년 정도를 보고 사야 되는데 3년 뒤에 있을 만한 것들 한 5개 모아두면 한 2개는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수익률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녀 계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3번과 4번을 결합하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에요? 또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쌓기.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던 건 쌓는 거 있죠. 네. 자, 이만큼 안전하게 쌓아두고 저 주로 여기다가 안전자산인 채권과 금과 달러를 쌓았죠. 그리고 여기 위에서 배당주와 리츠를 쌓아서 조금 안전성을 만들고 거기 마지막에 주식을 얹었잖아요. 이렇게 쌓아가자라는 방식의 자산 배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녀 계좌에서는요, 이렇게 쌓아가는 개념보다는 이게 알맞아요. 이게 뭐냐면 위성. 전통적으로 엄청 유명한 코어 세틀라이트, 한글로 번역해 줄게요. 지구와 달 전략. 이거는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첫 책에 이 용어가 나와요. 두 번째 책에는 사실 안 썼는데 첫 책에는 지구와 달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지구는 크고 달은 작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통계적 수치가 유의미하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살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코어라는 거예요. 나의 주력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이게 지구이자 코어인 거죠. 많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위성을 다는데 위성은 말 그대로 작죠. 네. 계속 뱅글뱅글 도는데 요거는 궤도를 벗어나 버릴 수도 있어요. 슝. 그죠. 날아가서 없어질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위성은 당연히 작습니다. 훨씬 작잖아요. 이 위성을 여러 가지를 골라서 담아서 가지고 가는 전략을 말합니다. 코어와 세틀라이트로 나눈다는 거고,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대로라면 코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S&P 500. 그렇죠. 여기 대해서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통계밖에 없잖아요. S&P 500이 그동안 보여줬다는 통계 말고 미래가 잘 될 거라는 것을 과거가 보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S&P 500이 앞으로 더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요. 그죠. 자녀 계좌에 사기에 매우 안 맞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통계를, 아주 유의미한 통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그 수많은 산업들 중에, 자산들 중에 또는 지수들 중에 30년 뒤에 살아남을 거 뭐 있어? 하면 S&P 500밖에 또 없어요. S&P 500이 어쨌든 ETF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500개 기업 안에 못 드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다 보니까 지금 1등 기업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1등일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30년 뒤에 1등, 2등, 3등부터 이렇게 500등까지 그렇죠. 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1등은 못 맞추겠지만 1등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는 방법은 S&P 500이 되는 거고요. 결국 우리의 코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든든한 친구로 S&P 50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얼만큼 사야 돼요? 비율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데요. 여기에 대한 것도 깔끔하게 6대4, 7대3, 8대2 이런 걸로 정해놓고 매수하면 되는데, 제가 두 번째 책에서는 지구와 달이라는 말 대신에 6대4라는 말을 썼어요. 걔가 얘예요.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코어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위성을 서브하는 개념이에요. 코어는 주식이고 채권이 서브를 하는 겁니다. 그게 6대4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거는 채권을 담자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작게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의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우면 작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 때 이걸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금에 2억 넣어놓고 주식을 500으로 사는 거예요. 삼전을 500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엄청 오래 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삼전을 2억을 사고 엔비디아를 500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계속 자기의 지식과 그거에 맞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얼만큼 살 수 있는지가 저마다 주어지는 거죠. 제가 표준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건 6대4였고 거기서 6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S&P 500을 60% 사고 40%를 담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위성이 만약에 한 4개 나와주면 4개를 10%씩 담으면 깔끔해지겠죠. 그리고 자녀의 계좌라면 위성이 많은 게 그렇게 나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넉넉하게 가지고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위성은 테마 ETF 같은 거잖아요. 미래산업. 그렇죠. 완전한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한두 개 망가지는 걸 볼 수 있죠. 그 경험조차 싫다면 이제 S&P 500을 많이 담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미래산업을 우리가 평소 때 거의 제가 사라고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 계좌에서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한 거 말고 더 많아요? 바이오? 그렇죠. 이제 그 고민을 해볼 겁니다. 자, 코어는 명확하죠. 네. S&P 500을 자녀 계좌에서 엄청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 얘가 빠지거나 잘못됐다. 그거는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어려울 만큼 지금까지 잘못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했는데 잘못됐어. 내가 선택한 30년은 다른 그림이 나왔어. 외계인이 쳐들어왔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에는 이론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근거는 S&P 500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수익률을 근거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에 반해 이제 미래산업인 이 위성들은요. 저마다 너무나 다를 겁니다. 다를 거라서 분명히 내가 깔끔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도 올 겁니다. 아, 이건 틀렸다. 아, 이건 오지 않는 거였어. 그거를 언제 알 수 있나요? 그때 가서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위성에 어떤 걸 담을지에 대한 고민만 남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지구와 달 전략에서 위성의 역할, 달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고 싶은 건 있어요. 오, 양자 컴퓨터. 오, 진짜? 네. 그거 완전 테마인데요, 그거? 저는 일단 제가 물린 주식을 증여하거나 적립식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를 적립식으로 담는다는 거는 유효한 전략일 것 같아요. 한 10년, 20년 그대로 해보자. 응. 몇 년 걸릴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기다려야 된다는 거라면 자녀의 계좌에서 모아보겠다. 왜냐면 제가 10년 전 대학생 때 제가 좋아했던 교수님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미국 기사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셨었어요. 그냥 수업 외 별도로. 그때 배운 게 자율주행. 드론도 그때 배우면서 그때 들은 지식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24년도에 상용화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뭔 소리야, 어떻게 차가 사람 손 없이 움직여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낸대, 뭐 전기차 낸대 이러면서 세상이 바뀐 거예요, 확. 그거는 딱 어떤 포인트가 좋아 있냐면요. 기술은 진보가 거의 완료가 됐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지금 그걸 늦추고 있는 것일 뿐이지 실현이 됐다 볼 수 있죠. 저번에 제가 얘기해줬죠. 테슬라 S랑 X 그 차들이 자율주행하는 거를 영상으로 몇 번 보면 아, 이건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고가 안 일어날 순 없잖아요. 실험 중에서도.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놀랍게도요. 네. 교통사고의 99.99%는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했을 때 일어나는 사고는 정말 드물고요. 그 변수들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좀 황당한 거예요. 초창기 때의 테슬라가 하얀색 트럭을 길인 줄 알고 그냥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차가 멈췄는데 움직이는 차는 인식을 잘해요. 멈춘 거는 인식을 잘 못해요. 차가 멈춰 있는 것들은 원래 위험을 덜 주기 때문에 가중치가 낮단 말이에요. 근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서 있는 차를 또 자율주행차가 들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법적인 것이 아직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발전해가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딱 생각해봐요. 지금 미국은 열어줬어요. 유럽이 안 열어준 거거든요. 유럽 입장에서는 야, 만약에 자율주행하고 같아서 사람이 죽으면 그 누구 책임이니? 아직도 불명확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언젠가는. 테슬라가 사실 그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테슬라가 몇백만 대를 몇십 년을 돌려가지고 그거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자율주행을 이만큼을 해봤어. 해봤는데 자, 이게 확실히 사고를 줄이는 것이 유의미하다라는 그 데이터가 나오면 그들도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발전된 자율주행은 확실히 안전하다라는 그 데이터가 나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과도기인가 보다. 적응하는 과도기. 지금 과도기죠. 그래서 그 교수님의 말도 실현이 되었다. 그러니까요. 자, 볼까요? 방금 말했던 거 볼게요. 양자, 그다음에 전기차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죠. 자율주행, 이게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 궁금한 것도 있어요. 수소차도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 그 현대차가 인프라를 막 깔아놓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것도 엄청 유망한 산업인 거예요? 네. 환경오염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전기로 가잖아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요. 궁극적으로 친환경이라고 부르기가 애매하다. 좀 애매해져요. 전기차라는 자체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기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뿜기 때문에. 근데 수소는요. 거기에 반해서 이론적으로 보면 훨씬 클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소는요. 포텐은 있어요. 기술적인 것에는 엄청난 포텐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득보는 게 현대차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나의 섣부른 판단보다는 정의정 회장님처럼 정말 그렇게 큰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그리고 회사 돌아가는 것을 느끼는 그 현업에 있는 사람이 내린 판단은 더 큰 그림을 예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사가지고 욕 얼마나 먹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지금 와서 어때요? 완전 불붙었죠. 난리 났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현대차에서 바라보는 예를 들면 전기차도 나중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의 여러 가지 챌린지를 겪겠죠. 그때 누군가가 수소를 선택하려면 무조건 현대차로 와야 되는 거예요. 미리 선제적으로 무언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개척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미래에 그런 파급이 있는 건데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요? 결국에 우리가 지금의 시장성만 가지고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고 판단하기에는 아주 일부만 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소차도 훨씬 큰 포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 궁금한 거. 예전에 제가 연금저축할 때 바이오 담았었잖아요. 오. 나의 병을 고치는 돈으로 쓰겠다고. 와, 오늘 폼이 좋네요. 오늘 바이오 봅시다. 바이오는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 쪽도 안에 들어가면 제약이 있고 신약 개발이 있다고 했잖아요. 신약 개발 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해당이 되어 있는데 이쪽 보면 뭐 아니면 도 같은 시장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바이오 시장에 대한 특징은요. 매우 경기 방어적이고요. 오. 매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단단한 산업으로 바라봅니다. 왜냐 생각해봐요. 약이 덜 필요할까요? 앞으로? 더 필요하겠죠? 필요하죠. 노인 더 많아지겠죠? 아픈 사람 더 많아지는 거죠? 사람의 몸속에 DNA에 그런 게 있대요. 수명을 계속 늘려가지고 진짜 오래 살게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암에 걸린대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이 오래 살수록 약은 점점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제약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쪽 그리고 CDMO 쪽 그리고 의료기기라 부를 수 있는 헬스케어에 있는 모든 산업들이 당연한 미래 기술이기도 하고 놀랍게도요.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도 빼놓을 수 없는 정말 큰 미래 산업이죠. 그거 말고도요. 또 기억나는, 또 생각나는. 왜냐면 우리는 좀 주로 전통적인 자산 배분을 하니까 네. 미래 산업 잘 안 건드리잖아요, 우리가. 근데 깻님이 알 정도로. 미래 산업. 제가 알 정도는 우주 항공. 우주. 오, 좋다. 또 그다음에 아까 말한 UAM. UAM. 자, 그다음에 뭐 AI 정도가 있을 거고요. AI 있지. AI는 지금 너무 진행형이다. 또 있어요? 이런 거 정도는 되겠죠? 로봇. 저 관심 종목 4개 골랐어요. 바로 골라지죠? 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래 산업이라 부를 텐데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4차 산업. 자, 이런 미래 산업들을 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이유는요. 이 산업 중에 자녀 계좌에 살 거를 고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때 고르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첫 번째는 내가 아는 지식이 많아서 잘 될 것 같은 거. 잘 될 것 같아. 이 정도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뭐 재무제표 볼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을 거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에 누가 살아남아서 지배할 것이다 그런 거를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경험하고 관심 가진 그 정보 범위 내에서 내가 느끼는 잘 될 것 같은 산업을 고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요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하는 선택이냐면 투자자가 하는 선택이에요. 투자자. 근데 투자자가 아니면요. UAE 몰라요. 근데 저 지금 투자자가 아닌 삶을 모르겠어서 비교가 안 되는데요. 그냥 그게- 친구한테 물어볼까? 그러니까 친구는 물어보면 아마도 잘 모를 거예요. 깻님은 미래 기업들 많이 안 봄에도 불구하고 환경 코리아 마켓 쭉 본 것만으로도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안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주변에 있는 투자에 관심 없는 일반 친구들은 음. 그냥 그거는 뭐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우리 곰곰이 분들의 지인들이 선택해야 될 기준은요. 제가 새로 만들어 봤어요. 바라는 산업. 막연하게나마 내가 하고 싶은 산업, 내가 누리고 싶은 미래를 고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물어봤냐면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 유튜버 지인에게 투자 섹터가 아니에요. 증여를 하셨더라고요. 오. 그걸로 주식을 사시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거에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 주신 거예요. 지금 했던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신 거군요. 네. 그때 하면서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많이 떠올렸거든요. 봐봐요. 미래에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양자컴까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자율주행은 다 알죠. 그죠? 그렇죠. 테슬라 다 아니까. 그다음에 바이오 기업 잘 몰라도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들어봤듯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많은 미래 산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와이프한테 제일 선물해주고 싶은 거. 로봇. 이거는 그분의 답은 아니었지만 로봇이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 속에 있는 주제이긴 했는데 어쨌든 로봇이
가사를 다 도와줘서 빨래도 개고 막 전도 붙이더라고요 요새. 이제 카페만 가도 로봇 커피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로봇이 집에 있는 많은 것들을 대신해 줌으로써 와이프의 편안한 휴식을 해주고 싶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우주여행, 우주 가서 지구를 같이 보는 경험 이런 걸 너무 하고 싶죠. 그리고 여기 보면 UAM 타고 싶다. 별로 안 타고 싶은데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네, 저. 근데 저 많은 것들 중에서 본인이 진짜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산업이 한두 개씩 좀 강하게 있어요. 그걸 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을 자녀의 계좌에서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되면 그 돈으로 아마 우주여행을 같이 갈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안 되면 손실 나면서 끝나겠죠. 꿈으로 끝나겠죠. 근데 그러니까 꿈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요. 투자자가 아니라 아빠 엄마의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것,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것, 바라는 미래를 담는 것 이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재밌겠다 이런 거. 얘기 나눠보는 그 과정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몇 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기준을 좀 만들어 봤어요. 네. 우리 보기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가지고 온 정도만 해도요. 저는 충분한 보기가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안, 방산 정도 좀 더 추가를 시켜볼게요. 자, 이런 정도라면 우리가 정말 먼 미래를 보고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1년, 2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로 연결 짓는 겁니다. 돈을 언제 벌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산다고 해서 바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바로 떨어질 확률도 있는 거고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진짜 장기로 사 모아가면서 변하는 과정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하나 산업마다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저 산업을 발전시키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과 노동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실패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쵸.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돈을 대주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수동적인 거죠. 결국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기다려주는 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돈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에 반도체도 들어갈 수 있죠. 미래 산업으로. 아니요. 아 진짜? 놀랍게도. 그냥 수단이에요? 네. 반도체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느낄 때는 시클리컬 산업이 이제 아니다라는 것을 검증해야 됩니다. 아. 제가 아까 투자했다가 망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봤다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도 테마를 다 한 번씩 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있는 걸로 분산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클리컬 산업 피해야 됩니다. 자녀의 계좌에는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여기는 시클리컬이 없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시클리컬을 해왔지만 반도체로 인해서 우리가 꽃을 피우고 있는 AI 시장은 시클리컬 하지 않죠. 그러니까 반도체와 AI는 생각보다 다른 시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AI 계속 잘 돼서 반도체가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인 거고 시클리컬 산업은 여기 사면 보통은 안 되죠.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준 주식 중에 한국전력이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물려줬다면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해 보면 되게 약해요. 약하다는 건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고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고 자 봐요. 시클리컬 타는 거 조선도 아직 없죠. 그리고 항공도 없죠. 그런 거 여기 안 적어놨잖아요. 안 적어놓은 이유는 좋을 때는 팔아줘야 되고 안 좋아지면 사줘야 되고 이런 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자녀 계좌에서는 하지 말자라는 의도인 겁니다. 자녀 계좌에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아까 S&P 500을 코어 확실하게 잡아놨다면 거기에 위성을 담을 때는 정말 베팅성 성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한테 30년 뒤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아들아, 아빠가 그때는 우주가 잘 될 줄 알았단다. 미안하다. 그때 아빠가 옆에 있는 로봇이랑 우주를 고민했었는데 그때 아빠가 실수로 로봇을 놓고 우주를 선택했단다. 이거는 그때 가서의 에피소드인 거고 지금 선택할 때는 자녀에게는 그런 걸 담아주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꿈을 심는 겁니다. 꿈을 심는다라는 표현이 맞고 자녀의 계좌니까 뭐 꿈을 많이 심어주는 게 좋고 자녀가 이런 걸 인지할 때 즈음에 되면 아마 몇 개는 없어지거나 살아남아있는 수천 프로의 누적 수익을 계좌에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녀한테 해줄 얘기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한 열 몇 살만 돼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계좌 보면서 아빠 이거 내 계좌야? 네 거란다. 이거 넣은 돈은 2천인데 이게 좀 돈이 왜 이렇게 커져 있어?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란다. 네가 커오는 10몇 년 동안 이 산업도 이 회사도 무럭무럭 자랐단다. 아빠가 만든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열심히 커가고자 하는 그 노력, 그게 이 돈을 만들어 준 거고 이게 바로 투자라고 하는 거란다. 그만한 교육이 있을까요?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그 당시에 로봇을 선택했어? 그 당시에는 너는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로봇이 이렇게 움직였단다. 그리고 로봇이 계란을 잡고 깨지 않으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단다. 아빠 진짜야? 그리고 30년 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운전을 했단다. 지금은 서킷 가야 볼 수 있잖니? 그때는 사람이 이렇게 몰았고 혹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나서 죽기도 했단다.
진짜예요? 이런 날이 당연히 온다니까요. 우리 그런 장사하면서 골라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각자의 잘 될 것 같아. 맨날 환경코리아 마켓 보고 레포트 읽는 사람은 여기서 이미 정해져요. 그다음 바라는 산업, 이 기준을 가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보를 쭉 적어봤어요. 이 중에는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이 중에 투자로 연결지을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말입니다. 이게 상장이 되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일단 지금 여기서 뭐가 제일 커요? AI. AI입니다. 자, AI 서비스가 지금 시장에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투자할 수 있는 거 뭐 있는지 볼게요. 지금 누가 제일 잘 나가요? 엔비디아.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AI를 만들지 않잖아요. 아, GPT는? 오픈 AI가 만들죠. 자, 오픈 AI 주식 살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사죠. 챗 GPT 못 삽니다. 자, 그다음 클로드 누가 만들었죠? 엔트로피. 엔트로픽 주식 살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사죠. 그다음에 제미나이를 사기 위해서 구글 사야 됩니다. 구글 전체에서 제미나이가 주는 수익이 얼마일까요? 그렇게 엄청 크진 않나 봐요. 존재조차 없는 수준입니다. 에? 진짜요? 얘가 구글에다 돈을 벌어다 주는 거 있는 건 아니니까. 음... 구글은 이미 떼돈을 벌고 있고 여기에는 돈을 들이고 있는 상태니까 아무도 돈을 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미나이가 시장에서 매우 잘 나갈 거라는 것은 오케이. 그리고 언젠가 얘가 시장을 장악하고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구글을 사는 거 그렇게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글은 그렇게 사야 된다는 거예요. 구글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도 달려있는 게 참 많죠. 하지만 코파일럿을 보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큰 덩치의 빅테크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투자가 쉽지가 않다. 마치 수소차만 보고 현대차를 사기는 부담스럽다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죠. 하지만 AI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AI 지금 1, 2위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되는 챗 GPT와 클로드는 못 사요. 투자랑 연결이 안 됩니다. 하지만 AI 딸려있는 범주가 너무 넓어져가지고 이제 AI도 섹터가 안에서 따로 나뉘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골라서 이제 사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ETF로 사는 게 나아요. AI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너무 많이 나오고 그 중에 얘네들이 품고 있는 것의 범주만 고려해서 사면 됩니다. 어떤 친구는 거의 이거는 반도체 ETF 사는 거랑 똑같네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이거 그냥 탑10인데 이거 M7 ETF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건 열었을 때 전력기기 들어있는 것들은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담는 게 AI 투자입니다. 약간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중에는. 그럼 AI에 있는 산업들 중에서 미래에도 계속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들어있는 ETF를 골라서 담아주시면 됩니다. 찾아봐야겠다. 그 다음 역할은 이제 공부가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드리기 너무 짧아요. 이 큰 범주에서 오늘 해야 되니까. 자, AI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뭐 살 수 있어요? 테슬라. 테슬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별로 생각이 많이 안 떠오르죠. 저도 전기차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을 바라본다면 투자의 대상은 테슬라 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이쪽도 참 투자가 어렵죠. 왜냐? 테슬라의 지금을 결정하는 지금은 전기차. 전기차의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아버리잖아요. 네. 그 다음 수소차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뭐 사야 돼요? 현대차? 근데 현대차가 지금 돈 버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가 어렵다는 거예요. 같은 미래 개념이구나. 산업이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그래서 만약에 수소차를 께님이 투자를 하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현대차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긴 미래 동안 로봇과 전기차와 내연기관 그 차량 때문에 움직이는 주가를 보게 될 거예요. 나는 수소차를 보고 샀는데 그리고 그 수소가 진짜 돈을 벌어다 주는 날이 돼가지고 효자가 되는 날은 먼 미래일 겁니다. 그때까지는 수소 주식이 아닌 걸로 인지가 될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사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현대차가 수소를 할 때 거기에 연관되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은 몇 개 소수 정해져 있어요. 정말 작은 기업들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기업들인 거예요. 관계사들. 그런 기업들을 고르는 것도 수소차에 투자가 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어렵다면 ETF 사면 되겠죠. 수소차 ETF 있나요? 글쎄요. 찾아보진 않았는데. 수소라고 치면 나오려나? 수소 ETF 미국이 많네요. 미국에는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고 종류도 되게 많고 그 말고 저는 이제 우리 절세 계좌에서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니까 여기 보면 수소 경제 테마 그리고 전기 앤드 수소차 퓨처 모빌리티 이런 식으로 라이즈와 하나로우와 타이거에서 만들어 놓은 수소차의 테마를 상당히 큰 비중으로 담고 있는 ETF가 3개 있어요. 그거 봐요. 이것도 다 있어요. 지금은 진짜 다 있어요. 자, 더 나아가서 양자컴도 ETF가 많죠. 있죠. 이것도 열어보면 10개를 채우기 위해 다른 분야도 조금 섞어놨구나. 이게 양자 얘 하는 거 맞니? 싶은 친구들 좀 들어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런 애들은 그냥 뻔한 빅테크들 좀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바이오 봅시다. 바이오도 되게 많잖아요. 헬스케어도 있고 네. 바이오도 있고 제약도 있고 그렇죠. 너무 다른 분야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겠다면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건 나는 바이오 중에 비만 잘 될 것 같아. 나는
CMO가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명확하게 분야가 있지 않다면 전체를 사야 되잖아요. 전체를 사려면 전체를 품고 있는 ETF가 있습니다. 그걸 사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바이오 치면 쭉 나올 거고 그 중에서도 좀 지역적이지 않고 전체적인 거를 담고 있는 친구를 담으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가 되게 크니까 XL이라고 돼 있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게 스파이더에서 만드는 SPDR 회사에서 만드는 시리즈물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전해서 미국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걸 사시면 되고 우리나라에는 ETF 상장 진짜 많이 돼 있으니까 골라서 살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주 진짜 많죠. 많죠. 그 우주 검색하면 쭉 나올 겁니다. 들어있는 것들 비교해가지고 좀 사면 되고 미국 시장의 우주 재밌어요. 왜요? ETF 티커 명이 뭐게요? 스페이스? UFO예요. 진짜요? 재밌죠? 우와.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UFO로 검색해서 UFO. 사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네. 프로큐어 우주 ETF. 네, 우주 ETF. 그 다음에 UAM은 우리나라에서 UAM을 ETF로 하나 만들기로는 애매해가지고 아마 이게 다른 데랑 붙어서 있을 거예요. UAM으로 검색 한번 해볼래요? ETF 하나 나오기 어려워서 플러스에서 우주항공이랑 엮어놨네요. 우주항공이랑 엮어놨나요? 그 하늘에 뜨는 건 다 묶어놓은 곳에 UAM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봇도 재밌습니다. 로봇 ETF 우리나라에는 다 이미 되어 있고 로봇이라고 하면 로봇 팔 있죠? 네. 일본이 만드는 화낙 같은 거 TV에 나오는 공장 보면 자동차도 맨날 로봇 네. 팔이 뒤집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생겨가지고 화낙이라는 기업이 세계 1위란 말이에요. 그 기업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것과 비슷하게 로봇 팔을 만드는 협동 로봇이라고 하죠.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 로보틱스 이런 데서 손 많이 만들잖아요. 그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거는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만들죠. 휴머노이드라고 부릅니다. 휴머노이드 쪽은 피규어 AI 뭐 이런 쪽이 있어서 오히려 로봇 기업이 AI화 돼가고 있죠. 아니 로봇에 AI 심으면 그냥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피지컬 AI라는 개념이 지금 이제 지배하고 있으니까 AI도 여기까지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로봇 쪽도 다양한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ETF로 너무 다 잘 돼 있습니다. 미국에도 로봇은 많거든요. 상장되어 있는 티커 뭘까요? 로봇? 로봇까지는 안 가고 로보.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보안 쪽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보니까 사이버 보안은 제 주변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해 못해가지고 투자를 잘 안 해요. 이해를 왜 못해요? 저게 어려워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기에 뭔가 전공을 하지 않았다면 AI 발전되고 인터넷 디지털 발달되는 거 알지만 보안이 중요한 거 알지. 근데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어떤 산업이 발전해야 되고 이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현업이 아닌 이상. 그래서 보안이야말로 ETF 아니면 답이 없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안 ETF가 있는데 보안 ETF는 티커가 뭐가 있을까요? 시큐리티? 더 쉬워요. 진짜요? 보안은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아 이거 그거다. 사이버라고 합시다 우리. 그 다음에 보안 ETF인데 해크? 네 해커. 티커 진짜 쉽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티커도 더 쉬워요. 버그? 네. 다 우리가 인터넷 쓰는 용어들이잖아요. 해커, 버그, 사이버 이게 바로 보안 ETF들의 대표적인 티커들입니다. 산업은 제가 생각할 때 되게 많이 어려운데 티커는 미국에서 엄청 쉽게 만들어진 좀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당연히 보안 상장된 ETF 많으니까 그런 걸 고르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방산 쪽도 마찬가지로 투자의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는 갔기 때문에 무기를 많이 사야 하고 미국이 무기 산업이 가장 발달된 만큼 ETF나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연관된 게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만 가지고도 ETF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충분히 고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네 가지 깻님의 선택, 깻님의 미래의 NH투자증권 나무라는 태명을 가진 친구는 어떤 주식을 가지게 될까요? 저는 일단 네. 양자컴. 왜냐하면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를 진짜 실현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자컴? 이제 제가 연금 계좌에서 하지 못했던 바이오. 그때 왜 못했죠? 저는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해가고 싶어서 자산 배분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한켠에는 그 마음이 계속 있긴 했거든요. 내 병을 바이오 주식이 고쳐주리라. 바이오 주식으로 돈 벌어서 바이오 주식 수익으로 내 몸을 고치는 걸로 해야지.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거든요. 아, 자율주행이었어요? 왜냐면 네. 자율주행이 언젠가는 전 국민이 탔을 때 매출을 생각하면 엄청날 것 같아가지고 그렇군요. 이렇게 자. 골라도 되죠. 네, 물론입니다. 그 정도 생각으로 고를 수밖에 없어요. 더 알고 산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산업들은 상상이 중요한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우리 나무 친구의 자, S&P 500 60% 담죠? 그리고 4개의 산업을 골랐는데
AI 없는 게 좀 아쉽긴 하다. 자, 뭐였죠? 양자컴, 양자컴. 그다음 바이오, 바이오, 로봇, 로봇,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자율주행 중에 어떤 거 쓸까요? 행. 행. 양바로행. 좋은데? 양바로행 이렇게 네 가지의 미래 산업을 담았습니다. 자,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으로 자녀의 계좌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줘 보자. 목돈이 있다면 보내주고 이대로 쭉 나눠서 사면 될 것이고 적립식으로 할 거라면 매달 이렇게 나눠서 사도록 세팅을 해야겠죠. 18만 9천 원이 표준값이거든요. 18만 9천 원 나눈다면 한 이제 9만 원은 S&P 500 보내고 나머지 이제 한 2, 3만 원씩 쪼개서 재밌겠다. 일단 내 자식이 태어나면 되겠네요, 이제. 이제 애 빼고 다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트는 다 짜졌다. 이제 애만 있으면 된다. 저 옛날에 미니쿠퍼 탈 때 이거 세컨카야?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덩치도 안 작은데 정장 입고 미니쿠퍼를 타니까 사람들이 아 세컨카야? 물어보는 거. 제가 맨날 뭐라는 줄 알아요? 세컨카 맞아. 퍼스트가 아직 없어서 그렇지. 그런 것처럼 지금 자녀를 빼놓고 다 했다. 다 짰습니다. 지금 자녀 포트 마지막 남아있는 자녀를 만드는 과정만 남았군요.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네. 거 없죠? 네. 그리고 미래 산업은 더 쉽다니까요. 과거의 근거 레코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는 UAM을 택하지 않고 나는 자율주행을 택하겠어 했을 때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어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항상 그런 말은 드립니다. 저도 사업하고 있으니까 야, 사업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힘들지 않아? 무섭지 않아?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얘기를 하죠. 잘 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안고 사는 게 행복한 거라고. 저 지금도 책 쓰고 있고 회사하고 있고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가 더 잘 될 수도 있고 다음 책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희망을 안고 사는 그 자체가 더 행복한 거죠. 활기차다. 네. 그래서 활기찬 여러분들 인생 되셨으면 좋겠고요. 나의 생에서 내가 하는 투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투자는 또 내가 할 수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의 계좌만큼은 겁내지 말고 조금 더 용기 내서 자녀에게 가능성을 한번 선물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부모님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막연히 투자 뭐 해줘야 되지? S&P 500인가? 이렇게까지는 이것저것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뭔가 더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근데 이 요소가 저는 되게 재밌네요. 전체적인 것 중에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에는 저렇게 가지고 오면 거의 다 미국 ETF였어요. 네. 환전해서 미국에서 사는 대표 ETF들이 쭉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까먹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ETF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특히 우리나라 운용사의 특징이 인기 많은 거 ETF로 바로 만들어주잖아요. 바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거 다 담고 있는 ETF도 있는 거 알아요? 콤프. 그래요? 아 진짜요? KOMP라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콤프라는 ETF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 ETF예요. 그거 괜찮은데? 위에 있는 게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아 진짜요? 우리나라에도 4차 산업을 검색하면 ETF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미국 건너갈 필요 없다.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건 좋은 건데 미국 가서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그러네. 절세 계좌 잘 돼 있고 지금 자녀 계좌 만들어 주는 것도 그냥 위탁 계좌 만들어도 되고 다른 걸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비교하면 머리가 좀 아프긴 하겠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소스가 이제 훨씬 좋은 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뭐 미국 가지 않아도 미국 투자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죠. 재밌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지 절대 리딩적인 성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그거를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저는 이거요. 저는 이거요. 진짜 다양할 것 같아요. 네. 여기 없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없는 거 많이 나오죠. 여기 없는 거 지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재밌겠다.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성투를 겨눕니다. 감사합니다. 저 애기 낳으면 컨텐츠 갖고 올게요.